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기화 NH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기대했던 애플의 이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관련주들 좀 아쉬운 부분이 남고 있기는 해요. 출시까지는 이제 반년 정도 남았는데 XR 관련주들 또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소비자들이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가격도 이제 비싼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애플이 이쪽 시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실 관련 기기를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먹었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 빠르면 7월 말 그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하는 시점에 아마 관련된 XR 기기 이제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가 단기적으로 일단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삼성전자도 그걸 보고 충격을 먹고 7월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이 이제 퀄컴과 구글하고도 이제 XR 동맹을 맺으면서 XR 글래스 쪽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애플하고 이제 XR 기기 관련해 가지고 좀 시장 생태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애플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 관련된 생태계에 이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쟁력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OS 자체가 좀 없고 하드웨어도 사실 반도체 칩 쪽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퀄컴과 이제 구글이랑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일단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지금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번에 이제 내용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디즈니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제 컨텐츠들이 출시 직전에는 좀 공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구글의 유튜브 정도 제외하고 나면 사실 크게 이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 XR 관련해서 조금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참신적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으로는 이 OLED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제네시스의 OLED 공급사로 선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전장용 쪽이 가장 핫 이슈기는 해요. 그런 가운데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도 점차 확대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뭐 CES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인테리어의 어떤 고급화, 그다음에 전기차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컨셉적으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랬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도 퀄컴과 이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LG 전자도 관련해서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 예.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점유율을 이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좀 중장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OLED가 TV를 벗어나서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 쪽으로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OLED 관련해서는 관련주 토픽 좀 어디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 종목 중에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PI 첨단 소재 아니면 뭐 BH, 예. 덕산네오룩스 이런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업계 재편이 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LCD 쪽에서 출혈 경쟁이 심했습니다. 예. 중국 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냥 공급이 이제 과잉돼서 그런데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도 LCD 사업을 많이 이제 접으려고 하는 추세고 예. 중국 업체들이 8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반도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공급량을 이제 의도적으로 좀 조절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LCD 패널 가격도 최근에 계속 이제 오름세인데 이게 이제 OLED에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냐면 결국 가격 차이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삼성전자 TV 사업부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에 OLED 디스플레이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런 이제 다변화를 통한 어떤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OLED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중국 관련해서는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중국 업체들도 사실 OLED 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LCD를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OLED 시장의 성장세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BOE 같은 업체가 이제 가장 큰 업체입니다, 중국에서. 근데 그 업체도 아직 애플을 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반기에 출시하는 아이폰 15 모델에도 아직 이제 그 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빗셈 현상이라고 그 이번에 다이나믹 아일랜드 쪽에 뚫리는 그런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에 빗셈 현상이 좀 있어서 예. 아직 양산을 아마 올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이제 뭐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말 언팩 행사가 열리죠.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서 열릴 만큼 상당히 기대가 큰데 이 폴더블 관련주들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계속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세그먼트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 이제 예상보다 좀 저조한 판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나 이런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는 판매량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그 주름 현상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힌지가 이번에 물방울 힌지라는 새로운 타입이 들어가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예. 있고 플립 같은 경우에도 전면 디스플레이가 사실 1.9인치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예.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올해 이제 3.7인치 정도로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또 최근에 중국 그 오포나 이런 업체들도 출시를 한 폴더블 스마트폰 반응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이제 국내 업체들도 뭐 판매가 나쁘지 않아서 수혜가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제 폴더블폰 하면은 삼성전자,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공식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더블 관련주 좀 영향 어떻게 보세요? 중국 업체들이 사실은 판매가 최근에 좀 좋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어떤 뭐 리스크라기보다는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는데 이제 수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포나 비보,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거의 대부분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나가지만 중국 업체들로도 이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오히려 더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중국사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폴더블 시장이 커지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폴더블 폰 관련주 가운데서도 만약에 토픽을 꼽자면 어디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은 KH바텍, 그다음에 세경하이테크, 파이nem텍 이런 업체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힌지 디자인이 이제 물방울 힌지로 바뀌는데 판가가 작년 모델 대비해서 한 40% 이상 최소한 이제 상승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실적적으로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세경하이테크나 파이nem텍 같은 업체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부품 업체인데 물량이 늘어나는 수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스마트폰 위주로 폴더블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빠르면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태블릿 같은 제품들도 폴더블 제품을 나올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새 업체들이 결국에 똑같이 이제 부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새 업체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XR 관련주들과 또 폴더블 폰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규화 NH투자증권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